웃을 때 이렇게 할 때 치아가 반짝거리긴 하지만 웃을 때 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도 부자들이 별의별 걸 다 하는구나.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금을 예쁘게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북한의 비밀. 무서워. 어떻게 나 국가기밀 누출하는 거 아니야? 탑5를 알아보려 합니다. 가시죠. 와우. 바로 첫 번째는요, 붉은 넥타이. 다들 아시나요? 붉은 넥타이라고 해서 소년 단원들이 이제 10살이 되면 이제 북한의 모든 학생들은 이렇게 가입을 하는 조선소년단이라는 단체예요. 붉은 넥타이를 딱 10살부터 14살까지 맬 수가 있습니다. 그 넥타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죠. 하필 많은 천 색깔 중에 뭐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 많은 색깔 중에 왜 붉은색인지. 빨갱이라서 그건 조금 너무 단순하고요. 바로 붉은 넥타이는요, 김일성이 이제 산에서 이제 빨치산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때 뭐 조선인민군도 있고 유격 대원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게 뭐 북한에서는 항일 선열들의 붉은 피로 물들여져서 이게 붉은색의 넥타이다. 붉은 넥타이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한에 9살이라는 kumsun이라는 아동단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김일성이 이제 적후무장식이죠. 9살이라는 kumsun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제 적들의 비밀을 노출하지 않겠다고 9살 어린 나이에 이제 총구 앞에서 조금 이제 슬프게 돌아갔던 소녀인데, 그 소녀의 또 그 넋이 담겨 있는 붉은 넥타이가 맞기도 하거든요. 그 소녀가 손에 꼭 쥔 채 이제 붉은 넥타이 숨을 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담긴 그런 거다. 그리고 북한의 깃발을 보면, 국기를 보면 가운데 오가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파란색은 한국이고, 그리고 빨간색은 그 이제 항일 선열들의 붉은 피다. 이것도 그래서 빨간색이 라몽색 국기인 거죠. 빨간색은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의 무조건 어떻게 보면 관련된 거네. 뭐 전우들의 붉은 피가 담겨있는 색이다. 그래서 붉은 넥타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어린 친구들이 나올 때 이 넥타이를 꼭 메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비밀 중에 하나 뽑아봤어요. 비밀이지,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쵸? 네, 바로 두 번째는요, 대통령을 만나면 잠을 못 잡니다. 평생 정말 꽃길이 활짝 열리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보려면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뭐 청와대나 이런데 뭐 행사에 지원을 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주위에 어슬렁거려도 대통령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뭐 김정은을 만난다 전날 한 이제 반년 전부터 이제 그 사람의 조사가 들어가고, 이 사람은 이제 과거에 뭐 아무 일이 없었는지, 그리고 신체 검사도 다 해요. 이제 전염병이 있지 않는지 그런 걸 다 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씻으면 안 돼요, 이거. 그 간혹 보면 제가 고등학교 강의에 가면 친구들이 누나 악수해주세요, 악수해주면 저 이거 손 안 씻을래요, 샤워 안 할래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빈말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김정은이랑 악수를 했다. 씻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안 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솔직히 한국 오신 분들 중에 북한에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만났던 사람은 거짓말 아니고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 거예요. 수만 명의 탈북민들 중에서 그럴 정도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고, 굳이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요. 만나면 이제 손을 씻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꽃길이 그냥 활짝 열려요. 1호 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간계자죠. 이제 그 접견자죠. 김정은과 접견자라서 이 사람이 이제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면 대우가 다르죠. 아무개 동무 우리 그분을 만나셨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요. 접견자가 되면 그냥 꽃길이 활짝 열립니다. 몰랐죠? 한국에서 솔직히 접견자가 됐다고 해서 꽃길이 열린다거나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접견자가 되면 일단은 앞길이 그냥 발판이 그냥 쫙 깔리는 거죠. 악수도 아무나 안 해줘요. 그 보면 아무나 해주는 것 같지만 악수도 그 딱 사전에 지명된 사람들만 악수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악수를 하고 난 뒤에 막 울잖아요. 막 장군님 이러면서 우는데, 이건 진짜 거짓말이고 진짜예요. 이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정도로 이 악수 한 번이 그냥 내 인생 이제 그냥 내일부터는 그냥 꽃길이 열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김정을 만났으니까 막 감격에 북받쳐서 막 그러는 거죠.
꽃길이 그래도 열리면 이제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어느 곳에 가는 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없는 거죠. 북한에서는 출세할 때 이제 토대가 걸리면 아무데도 못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토대도 안 걸리고. 그래서 저희 어릴 때 보면 학생 소년들 중에 모범소년단원이라는 배지를 줘요. 배지를 주는데 이거는 진짜 한 학교에서 한 2명 정도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배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소년들은 집에 가면 그 김일성, 김정일의 친필 사인이 있어요. 그 학생 앞으로만 내려온. 왜냐면 얘들이 이제 그 편지를 올려서 이렇게 모범소년단원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앞길이 그냥 쫙 열려요. 물론 북한에서는 이력서 쓸 일이 크게 없지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접견자라는 거는. 접견자는 왜냐면 이게 지방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떤 기업서, 어떤 공장을 방문했을 때, 현지도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김정은과 악수를 했다. 이런 정도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뭐 막대하진 않아요. 그럴 정도로 좀 그래도 사람을 좀 사람답게 대해주죠. 네, 바로 세 번째는요. 북한의 예술인들은 가오를 범하면 어디로 갈까? 아우지 탄강? 노노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모든 가오를 범하면 다 아우지 탄강으로 가는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아우지 탄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북한엔. 사아리 농장이라고 저희 함경북도에 있는데요. 한 4년 전에 있은 일인데요. 이제 운하수 간현악단이라고 북한에서 엄청 유명한 악단이었어요. 모란봉 악단이 올라오기 전에 김정일이 있을 때,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정말 이제 좋아하는 그런 악단이었어요. 북한에서도 잘 나가고 그런 악단이었는데 중국으로 해외 공연을 갔다가 뒤풀이 때 이제 막 놀고 막 디스코 춤, 이제 북한에서는 조선춤 외에 디스코 춤 막 이런 거 추면 안 되거든요. 디스코 춤 추고 조금 노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영상이 중국 내에서 몰래 찍었던 거예요. 이 영상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운하수 간현악단이. 그다음부터 일체 해외 공연을 중단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단원들을 다 철직시켜서 사아리 농장으로 보냈던 거예요. 농장원으로. 사아리라는 곳은요, 북한의 이제 사식구어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 북한에서 사식구어 환자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정신병 환자들을 가두는 사와리라는 곳인데요. 정신병원 옆에 바로 이제 사와리 농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긴 조금 이렇게 많이 안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내려와서 1년 동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서 농장원으로. 그래도 그 중에는 보면 그래도 안 엮인 사람들도 있는데 항음이나 서원양 이런 사람들은 막 유학생들이에요. 유명한 곳에서 유학을 하고 항음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왕제산 경음악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정말 유명한 악단인데 그곳에 작곡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항진용이라고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의 딸이 항음미라는 이제 운하수 간현악단의 가수였는데 김정일의 방침까지 받았어요. 항음미 동무는 우리나라의 국보입니다.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국보였고 이제 항음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무대에 나와요. 무대에 지금은 나오는데 다른 단원들은 없고요. 운하수 간현악단은 그 뒤로 아예 해체를 했어요. 운하수 간현악단도 이제 리설주가 속해 있던 단이기도 했죠. 그 공연을 보고 김정일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며느리가 된 거였죠. 그럴 정도로 운하수 간현악단이 좀 좋은 악단이었는데 그 영상이 터진 뒤로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일 유명한 악단이 그냥 모란봉 악단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바로 네 번째는요. 북한에서는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 28가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시나요? 여자는 16가지, 남자는 12가지 머리 스타일로 북한 미용실에 가면 선군시대 헤어스타일에서 다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머리, 내가 하고 싶은 머리 자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뭐 학생이라고 하면 또 마음대로 머리를 기를 수도 없고 자르면 기밑 1cm까지 잘라야 되고 사회에 나가도 머리를 이렇게 막 길게 내리뜨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꽂고 다니거나 아니면 반묶음을 하거나 테를 따서 다니거나 이럴 정도로 헤어스타일이 딱 2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염색도 할 수 없고요. 네, 단순해요. 그냥 가면 16가지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고르는 거예요. 그냥 내 얼굴을 갖다가 붙였다 놨다 이러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에는 남자 미용사가 없어요. 여기 남자 헤어 디자이너가 되게 많잖아요. 북한에는 여자밖에 없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다 여자만 하는 직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보니까 헤어 디자이너가 남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남자분들한테 가서도 봤는데 조금 어색해요. 근데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계속 여자분들이 해줬어가지고 그게 익숙했었나 봐요. 남자가 하니까 뭐지? 막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5번째는요. 북한의 부유층은 앞에 하트 금리를 한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있을 때는 부의 상징이 교종기였거든요. 웃을 때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교종기가 부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치아 사이 여기 이렇게 웃을 때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구멍을 내가지고 하트 금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웃을 때 이렇게 할 때 치아가 반짝거리긴 하지만 웃을 때 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도 부자들이 별의별 걸 다 하는구나.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금을 예쁘게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 금을 하트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냥 큐빅같이 이렇게 딱 박아놓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는 오빠가 이걸 했더라고요. 기승전사 오청성 씨. 그 청성 오빠도 여기 하트를 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대단하다. 진짜 북한에 진짜 불고 있는 열풍이구나. 충격이었어요. 저도. 아마 저도 이제 북한에 있었다고 하면 했겠죠. 근데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하면 이게 라미네이트라서 신경을 건드릴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구멍까지 내면 이제 신경을 이제 정통으로 뚫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떡해요. 피디님이 라미네이트만 몰랐대요. 너무 TMI를 했네. 의학적으로도 조금 하면 건강에 막 좋대요. 혈액순환 이런 데도 좋기도 한데 개인들은 이제 이걸 좀 불법 시술처럼 배워가지고 집에서 이제 조금씩 해주긴 하는데 대부분은 아직은 병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북한만의 비밀 이제 탑5를 알아봤는데요. 저도 말하면서 너무 즐겁고 신기한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하트 금리는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아시죠? 안녕.